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이 특별히 중요하고 특별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과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읽다 보면 너무 잡다하게 같은 얘기를 여기저기 막 퍼져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 오늘 진도는 어디부터냐면요. 우리 교재를 따지면 316쪽부터예요. 316쪽인전 부동산 취득 시효의 등기 청구권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자, 316쪽부터 쭉 넘겨보세요. 318쪽, 319쪽, 320페이지까지 무슨 얘기를 복잡하게 계속 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여러분들 일단 어디를 먼저 피고 계시냐면, 320페이지. 지금 6페이지에 걸쳐 있는 얘기가 그 320페이지 도표 보세요. 심화학습. 거기다 별표 2개를 치세요. 친 다음에 그 옆에다가 필기를 할 거예요. 저기 5페이지에 펼쳐 있는 것을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정확히 정리해서 간략히 정리할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면, 취득시효 파트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다. 그렇지만 별표 3개는 아니고 2개다. 2개.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자, 간단히 보면 245조 1항에 보면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이 나와 있다. 자, 점유 취득시효는 내 것이 아닌 남의 토지도 몇 년간 점유하면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뭐하라? 등기하라. 20년 점유한 다음에 후등기. 이 등기가 됐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타인의 부동산도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로 20년은 계속된 세월이어야 돼요. 한 번도 20년간 점유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공연한 점유, 그리고 평온한 점유로. 몇 가지 갖춰야 되냐면요. 4가지예요. 자주점유, 20년 계속 공연, 평온만 갖추면 되는 것이지 20년짜리 점유 취시에는 그 점유자에게 선의로 그리고 무과실로 요건이 아니다. 별거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돼. 선의 무과실은 요하지 않아요. 공연, 평온만 자치면 되는데 단 등기하라. 요게 이제 문제. 단 등기하라. 20년 아니라 30년, 40년을 점유했더라도 점유자가 원소유자 만나서 등기 내달라. 취득시효 주장하면 등기를 청구해 등기가 나야 되는데 이 등기를 청구하면 등기를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토지 소유자가 안 내주죠. 오히려 땅 주인은 잃었던 땅 찾다 좋아하지. 그게 내 땅이었어? 오히려 땅을 달라고 그러지 내줄 수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로 간다?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청구 소송 내서 법원에서 취득시효 인정하면 판결 나오면요. 판결문은 단독 신청할 수 있잖아요. 판결 가서 나 혼자 등기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년 남의 땅 점유했을 때 등기를 내야 되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다. 꼭 기억하세요. 20년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이 아니라 채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을 배우다 보면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런 단어가 잘 나와요. 항상 물권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면 물권적. 오로지 특정인 한 명, 특정인에게만 주장하는 권리는 채권적 그렇게 부르는 거 항상. 우리 둘끼리만 주장하면 채권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으면 물권적. 그런데 남의 땅 내 땅인 줄 알고 20년 점유해서 취득시효 완성됐을 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딱 한 사람한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례가 20년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이 등기 청구권을 권리를 크게 본 거예요? 작게 보는 거예요? 작게 봐주는 거야. 이게 물권적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쫓아 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채권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너 20년이 완성돼서 물론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 얻었지만
대단한 권리는 아니다. 뭐 대단한 권리라고 이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주장하려고 그러냐. 오로지 특정인에게만. 그 특정이 누구냐. 20년 완성 당시에 토지 소유자. 그 사람한테만 등기를 청구해야지. 그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는 누구한테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야. 여기 등기 청구권을 좁게 보는 거야. 좁게.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제 판례 정리하는 거예요. 판례가 하는 얘기가 자, 대법원 판례가 이제 채권적인데 세 가지의 논점을 갖고 있어요. 첫째, 20년 취득시효 완성 전에. 이 완성 전이라는 말을 꼭 적었어요.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 토지 전부를 1995년부터 점유를 시작했어요. 그럼 언제가 20년이 완성되는 거죠? 2015년. 자, 2015년이 이제 완성되는 거, 시효가 완성되는데, 자, 2015년은 완성시켰어요. 시켰는데, 우연치 않게 무슨 일을 하려고, 뭐 창고 같은 거 지으려고 측량했더니, 얘가 이때부터 점유하던 이 토지 일부가 자기 땅이 아닌 게 밝혀진 거야. 이랬을 때 취득시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남의 토지를 알면서, 내 땅이 아닌 거 알면서, 그러면 무단으로 점유하여 남의 토지를 알면서 악의로 점유하여 무단, 악의, 불법. 이런 단어만 나오면 뭐다? 타주다. 타주는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취득시효가 되는 것은 정말로 다 내 땅인 줄 알고 오랫동안 점유했는데 우연히 측량했던 일부가 내 땅이 아닌 게 밝혔더라. 이때 취득시효가 문제되는 거지. 남의 땅 알면서 악의로 점유한 건 뭐다? 타주. 타주는 20년 지나 취득시효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25지번인데 다 자기 땅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지번이 26이 아니라 이 일부는 26지번이야. 그래서 26지번 대장을 떼어가고 등기를 떼어봤더니 이 명의가 갑이라는 선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20년은 지났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2019년에 정확히는 24년 점유한 거죠. 갑을 찾아서 사실은 이게 네 땅인데 내 땅이 20년 점유했다. 근데 20년이 완성되더라도 등기를 내야 된다. 등기 내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얘가 등기를 내줄 리가 없잖아. 근데 소송을 붙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20년이 완성되기 전이라는 것은 2015년이 되기 전에. 2015년이 되기 전에 이제 이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이 등기부. 이 부분에 이제 26지번 등기부예요. 이 등기가 움직인 거예요. 자, 갑이 2012년에 2번 소유권 이전 접수원을 2012년 4월 25일 날 원인은 매매 소유자을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얘가 점유를 시작할 때는 이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근데 20년이 완성될 당시는 2012년이니까 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의 땅, 내 땅인 줄 알고 20년의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등기부 소유자가 바뀐 거죠. 이 말표는 어떻게 나오냐면 20년 취득시효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바뀌었다면 바뀌었잖아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여기다 써볼게.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경되었다면 2015년 완성 당시 을에게 쫓아가서 나 20년 취득시효야. 등기 내줘라고 얘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상식은 상식이 아니다. 항상 현장 가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어쩌면 내 생각과 딱 맞는 요즘은 위험해. 상당히 위험해. 그 질문. 그런 게 시험 문제를 봐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2번 같아. 사람 10명도 물어봤더니 다들 10명 중에 9명이 2번이 딱 맞는 질문 아닌가? 상당히 위험해 그거. 네. 항상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로 표현해 볼게요. 20년 시효가 진행되는 동안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뀐 것은 취득시효를 중단하거나 정지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바뀌었다면 얘는 자기 땅인 줄 아는 사람이
자기 땅인지 아는 사람이 옆에 토지 등기부 떼어볼 리는 없잖아요. 이거 내 땅인 줄 알잖아 지금. 소유자 바뀌는지 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아 바뀌었다면 나타나서 땅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난 한 번도 20년간 토지가 나타나서 내 땅에 땅 돌려달라 라는 얘기 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20년이 진행되는 동안에 토지 소유자가 나타났어. 얘가 측량한 거야. 나타나서 이 땅이 측량해 내 땅을 밝혀졌다. 땅을 돌려달라고 얘기했어. 2015년 전에. 땅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안 돌려줬어. 점유자가. 그럼 무슨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강폭한 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온한 점유라는 것은 내가 20년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 번도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서 토지 반환을 청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점유해야지 평온한 점유지. 20년이 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서 땅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안 돌려줬어. 그건 강폭한 점유가 되는 거야. 이 평온의 반대말이 강폭이야. 이 강폭한 점유가 돼버리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2015년까지 가비건 의리건 땅 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땅 소유자 바뀌는지 난 모르잖아요. 그러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을 정리할게요. 20년 시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 바뀐 것만 갖고는 취득 시효를 중단하거나 정자사 될 수 없기 때문에 2010 완성 당시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요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완성 당시. 그러니까 완성 당시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면 2015년이에요. 2015년. 완성 당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등기부상 명의자라는 것은 등기부상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2015년 등을 떼어봤더니 을로 돼 있어, 을로. 돼 있잖아, 2012년부터.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부상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쫓아가서 20년 취득시효 추정하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 요구할 수 있다.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 청구 소송.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를 물어요. 우리는 노스쿨 변호사 시험 같은 것들은 이 민법 시험 9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객관식. 그래야지만 이 변호사는 통과해요. 그 애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을 디테일이 낸다고. 이런 부분에 승패 갈리는 거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 만약에 그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는데 해필이면 나오면 한 번도 그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는데 해필 내가 시험 보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왔냐 여기가. 그러면 안 풀면 돼. 그냥 버리면 돼. 우리는 80문제, 1차 과목 80문제 중에 32문제나 여유가 있어. 32문제 틀려도 붙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든 우리가 배우는 민법 어디든 하필이면 거기가 최상급 난이도로 조절해버리면 어디 틀리는 거야. 항상 우리는 그런 거야. 수학으로 얘기하면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한 2차 방정식 정도 수준이 나온다. 대충 그 정도 배웠는데 갑자기 3차 방정식 문제를 냈어. 틀리는 거지. 그런 문제는 3문제, 4문제 항상 있다. 너나 나 찍는 거고. 그리고 그걸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만 알면 돼요. 등기부상 명의자가 이 사람이 만약에 무효인 등기라면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자, 20년 완성된 소유자가 지금 을이에요. 을이에요. 얘한테 등기를 청구하는데 이게 무효인 등기라는 얘기는 이게 의조문서예요. 해필이면 얘 이름이 브로커예요. 얘가 2012년에 갑이 미국간 사이에 위조해서 낸 등기야. 그러니까 현재 등기 명의상은 을로 돼 있지만 그냥 무효인 등기, 유효한 등기 아니잖아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해서 소송까지 해서 판결 받아서 등기 내버렸어. 소송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 등기가 공신력 없잖아. 이런 것이 한 정상적인 거래더라도 내 전 사람이 무권리자라면 다음 사람이 소유권 못 얻는데 그것도 못 얻는데 무슨 취득시효 대단하다고 해피는 무권리자를 상대 등기를 청구해 등기 나봤자 그건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완성당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여서 만약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라면 얘를 상대로 등기 청구 등기 내봤자 소용없어요. 그럼 누굴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때는? 진정한 소유자 갑을 찾아서 얘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는 거야.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판례는 취득시효를 대단한 권리로 보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자본주의 민법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보호하는 사회인데 남의 땅, 내 땅, 20년 전명이 무슨 대단한 권리라고. 등기가 공신력도 인정이 안 되는 판에 하필이면 무효인 등기를 상대로 등기 청구해서 등기 나봤자 그건 취득이 안 된다. 진정한 소유자를 선 삼아야 돼요. 근데 이 시험에 다 나오죠. 근데 완성 당시 소유자가 만약에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등기부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다 등기부가 직권으로 개설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대장은 직권주의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대장이 다 등록이 돼. 하지만 등기는 신정주의야. 내가 대장 떼어갖고 와서 내 앞으로 보존기를 내야지 등기가 나는 거지.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자동으로 등기 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등기가 안 난 토지야 이게. 대장에는 분명히 26번지가 있고 대장에는 의뢰가 돼 있는데 등기부 개설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부가 없으면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잖아 지금요. 그러면 완성당의 토지가 등기가 안 난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이때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이 된다. 소유권 취득이 된다 그러면 이 질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등기 없이는 절대 소유권 취득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무서워도 대답을 안 하네 이 두 분은. 그래요. 연속해서 틀리기도 쉽지 않아. 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5대5야. 5대5. 50대 50인데 두 번 중에 한 번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등기가 없는 미등기 부동산은 소유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내서 대를 대신해서 보존 등기부를 개설시킨 다음에 다시 등기를 청구해야지. 등기 없이는 이거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 없이 소유자는 틀린 지문이에요. 두 지문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취득시효가 20년이 취득시효가 완성 후에 완성 후라는 것은 저기 말하면 2015년 이후야. 완성된 후에 20년이 완성은 됐지만 점유자 A가 등기사 명의자에게 미처 등기를 청구하기 전에 이 소리예요. 2010년 완성은 됐지만 아직 등기를 안 냈어 지금요. 근데 완성 후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변경되었다면, 그러니까 변경했다는 얘기는 완성된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완성 당시에 여기서 의리라 칩시다. 의리였는데 2015년 완성됐잖아요. 완성은 됐지만 아직 등기를 청구를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요. 근데 2019년에 3번 소유권 이전 2019년에 병합해 넘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완성시킨 것은 A라는 사람이 완성시킨 건 2015년. 등기와 명의 넘어간 것은 2019년에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말로 표현하자면 20년 취득시가 완성된 후에 소유 명의자가 바뀐 거야. 미처 등기를 청구하기 전에. 바뀌었다면 이 3자한테 바뀐 3자예요. 2019년 바뀌었어요. 여기서 말하면 병을 얘기하는 거야. 3자 병을 쫓아가서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채권자 청권자 말 뜻이야. 이게 물권자 청권자는 뭐냐? 병이건 을이건 갑이건 누구한테는 다 등기 청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물권자. 근데 오로지 완성 당시 을에게만 등기 청구해야지. 완성된 후에 3자 병한테 넘어가면 3자 병한테 쫓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은 물 건너간 거야 이제. 소유권 못 얻어 이제냐. 병이 나타나서 나 소유자다. 토지 반환해달라는 반환해줘야 돼. 끝난 거야 이렇게요. 그런데 판례가 완성 후에 넘어간 이 3자가 선이었던 악의의 제3자였던 불문하고 선의를 불문하고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등기 청구는 안 된다.
여기서 충격적인 말이 뭐야? 아기의 삼자태도 등기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얘 동네 사람이야. 동네 사람이어서 얘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과수원 뚝이 싸져 있단 말이야. 철조망이 쳐져 있단 말이야. 이 토지 일부가 A라는 사람 20년 전이었던 뻔히 알면서 매수했던 아기의 삼자태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끝난 거야. 선의하게 논할 필요 없어요. 청구가 안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점유자 A는 2차 취득시효는 가능하다. 이거 다른 말로 이렇게 제 취득시효는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2차 취득시효란 말이 뭐냐? 얘가 넘어간 날이 언제냐면요. 2019년이에요. 제가 완성시킨 날은 2015년이야. 2000년 완성은 됐지만 미처 등기를 내기 전에 3자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3자 병이 선이었던 악이었던 불문하고 3자 등기 청구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재취득시효는 가능하다. 용어 익혀주셔야 돼. 그러니까 재취득시효란 말이 뭐냐. 다시 2019년부터 또다시 20년이 흘렀어. 또다시 오래 살아야 돼. 오래 그러니까. 아니 명찰 보면 안 돼요. 2019년부터 또다시 20년이 흘러버렸어. 지금 39년이 돼버렸어. 그러면 얘가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3자한테 명의가 넘어간 날로부터 또다시 20년이 지나면 그때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2차 취득시효는 가능하다. 자, 세 번째. 그런데 이것이 3자 병한테 여기 있던 병의 병. 병한테 넘어갔다가 다시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이 소유권이 환원됐다. 되돌아왔어요. 무슨 말이냐? 2019년 넘어갔어. 넘어가니까 완성된 후에 병한테 등기 청구가 안 되잖아. 등기 청구를 못 한다고. 어중쩡하게 있었는데 다시 2020년에 다시 4번 소유권 이전하고 을한테 다시 되돌아왔어 이게. 완성 소유자 을한테 다시 되돌아온 거야 이렇게. 소유권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러면 완성당 소유자는 을이었는데 3자 병한테 넘어갔다가 다시 1년 뒤에 을한테 다시 되돌아왔어. 그러니까 완성 소유자가 복귀됐다는 거야. 환원되면 이제는 을한테 쫓아가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항상 대답할 때 반대로 반사 뒤집어 그래요. 있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완성 당시 을에게는 등기 청구는 언제든지 살아있는 거야. 다시 되돌아오면 이유를 막론하고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단어 기억하셔야 이거 논리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판례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이런 단어 나올 수 있어요. 자,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자, 완성의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죠. 저기서 말 을이에요. 2015년에는 완성 소유자에게 이런 단어가 제3자가 여기서 말 3자는 병의 병이 완성의 소유자 을과 가장매매하여 통정 허위 표시하여 이 단어 나왔어요. 을이 땅은 찾았어. 오늘 측량했더니 300평 일부가 내 땅이 밝혀진 거야. 근데 A라는 사람이 과수원 읽어서 농사진 지 20년 훨씬 지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땅을 찾았더라 등기 청구하면 그 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병을 만나서 야 완성된 후에 3자한테 넘어가면 3자 등기 청구가 안 된대. 너 나랑 매매한 거 좀 꾸며서 명의 좀 빼돌려 놓자. 그래야지만이 등기 청구가 안 되지 않느냐. 이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장매매한 거야 이게. 가장매매 이게. 가장매매는 뭐죠? 통저 표시는 무효. 병합하는 등기가 무효잖아. 지금 무효잖아요. 또는 이런 식침이 나와요. 완성당 소유자 을에게 제3자 병이 매매를 적극 가담하고 적극 매매를 권유하여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나오면 뭐가 생각난다? 103조 위반. 병이 쫓아서 그랬어요. 을아, 너 땅 찾았다고 좋아할 일 없어. 이미 A가 20년 이상 점유했기 때문에 완성 소유자 등기 청구하면 네가 응하잖아. 소송 내에서 판결 받아서 등기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싸게 팔어. 뻔히 알면서 매매를 적극 가담 권유하여 부동산 얘기 나오면서
뭘 알고도 가담 권유하여 이 말만 나오면 뭐다? 백삼조, 반사회적이야. 백삼조가 있다, 이때 뭐다? 무효이다. 따라서 이때는 이런 이 두 단어 나오면 삼자 병명의 등기가 무효기 때문에 이때는 이 무효인 등기를 A가 을을 대의해서 말소시켜버리고 이때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총 몇 단어예요 지금? 딱 4문장이야. 이 정도만 갖고도 우리는 다 7점대 8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상 나오면 넌 하나 찍는 거야. 넌 하나 찍는 거야. 이 복잡한 6페이지에 걸쳐있는 판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등기청구 제일 중요해요. 자, 요거 하나 한전 요거는 줄줄 나와야 돼. 완성 전, 완성 당시, 완성된 후에. 이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하나 더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표에다가 별별 2개 쳐놓으시고 다시 어디 하나 별표 볼 거냐면 318쪽. 318쪽에 심화학습 보면 쟁점 1 그래갖고요. 동그라미 3번. 점유 승계인의 지 3번 동그라미고 점유 승계인의 지 동그라미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너무 밑줄을 막 꺼놓고 아무데나 막 별표 막 쳐놓으면 나중 보면요. 별표 안 친 거랑 밑줄 안 긋은 것만 중요해. 어떤 분 이제 교과서 보면 이 다음에 보면 막 이거 밑줄 긋고 별표 치고 막 본인이 공부하시려 갖고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 게 없고 별표가 없는 게 없어. 그래서 근데 선생님 내가 보면요. 7월 달쯤 보면 어쩌면 별표 안 친 거 밑줄 안 그은 거가 더 중요해. 더 중요해. 그거가 막 틀려. 이 그런 거예요. 원래 공부를 못할 때와 공부를 조금 잘할 때와 아주 잘할 때는 보이는 게 달라요. 꼭 공부 못한 애들은 국사책 같은 역사책에도 임진왜란 그러면 선조 때 거기 밑줄 긋는 애들 있어. 선조는 다 알아. 그건 기본이야. 응? 뭐 3대 대첩 그럼 뭐 한산 대첩 무슨 대첩 무슨 그런 거 그건 다 아는 거야. 근데 단 예외적으로 별로 안 중요하처럼 서술되는 게 거기 더 중요한 거야. 고득점할 때는. 그 나중에는 밑줄 안 그은 거 보세요. 그래요. 자 보시죠. 요거 하나 별표 쳐놓으세요. 물론 심화 가면 제가 판례 2개 정도 더 추가할 거야. 저도 다 계획 있는 사람이야. 거기 보면 요거만 보면 돼요. 기본 강의할 때는. 점유 승계이지. 자,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만 승계하고 법률 효과는 등기청구권은 승계하지 못하므로 점유 승계인은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항사할 수 있을 뿐 점유 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취득시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등기청구 행사할 수는 없다. 한번 3번쯤 나왔던 중요한 사례 문제죠.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자, 한국말 어려워요. 자, 보세요. 어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A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5년간 점유했어요. 점유했지만 등기는 안 냈어. 근데 이 점유를 A가 B한테 물려줬어요. 야, 그 산비탈에 있는 그 500평짜리 봐. 내가 읽어서 뭐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하던 데인데 내가 더 이상 나이가 들어 농사 못 치니까 네가 져라. 통장 물려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부터 7년 전에 물려받은 점유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 땅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런 사람을 현 점유자. 이 토지의 현 점유자. 물려준 이런 사람 뭐라 부르냐? 이런 사람을 지나간 전 점유자. 현 점유자, 전 점유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A는 전 점유자, B는 현 점유자야.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우연치 않게 측량했더니 현재 B가 농사지고 점유한 토지의 일부가 한 300평 정도가 이만큼이 갑의 토지인 밝혀진 거야. 측량 결과. 얘 토지임이 밝혀졌어. 당연히 얘가 여태 땅 돌려달라고 그러죠. 이때 현 점유자 B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현 점유자는 지나간 전 점유자의 전 점유자라면 누굴 얘기하는 거죠? A를 얘기해요.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이 점유 기간을 현 점유자가 승계 합산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현 점유자 자기가 점유한 건 몇 년이죠? 7년. 내 앞선 점유한 건 몇 년이죠? 25년. 합쳐서 몇 년?
32년. 내가 30년 점유했어. 추정할 권리 있다. 현 점유자는 지나간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이 기간을 합산, 승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을 합산했을 때는, 이때는 기간을 합쳤을 때는 지난 전 점유자의 그 대신 점유하자도 승계받아야 돼. 그 대신. 그런데 기간을 승계했어. 그럼 32년 추정할 수 있어. 32년. 근데 32년 전에 A라는 사람이 이 갑의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토지 임대계를 작성하고 점유를 시작한 거야. 32년 전에. 그럼 지난 전 점유자 A가 자주였어요? 타주였어요? 타주야. 그럼 타주를 승계받아야 돼. 하자를 승계받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야. 기간을 승계하면 하자도 승계하라. 지난 전 점유자가 타주였거나 강폭이었거나 은비였거나 하자는 점유였다 하자를 승계받아서 기간은 20년 넘지만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야. 기간을 승계하면 뭐도 승계하라? 하자도 승계하라. 그런데 세 번째, 현 점유자는 지난 전 점유자의 기간도 승계하고 하자도 승계하지만, 그렇지만 전 점유자의 점유 효과는, 이 단어 잘 보세요. 효과는 승계할 수 없다. 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 얼마나 숱한 분들이 이 단어 때문에 틀린지 몰라. 현 점유자는 지난 전 점유자 점유 기간 25년 승계받을 수 있다. 기간을 승계하면 하자도 승계하지만, 하지만 현 점유자는 지난 전 점유자 점유 효과는 승계한다, 승계할 수 없다. 승계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 이 글씨가 보여. 근데 강조를 안 해놓으면 뭐 승계한다는데 승계만 보여. 승계만. 승계 맞는데 점유 승계할 수 있는데 효과는 승계가 안 돼요. 효과 승계 안 된다는 얘기 이제 사례 문제 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 뜻이 뭐냐? 자 보세요. 야 나타난 거야. 합쳐 얘가 그랬어요. 나 32년이야. 나 32년 점유해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럼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 기간 합산해서 32년 추정하면서 나 20년 지났잖아요. 직접 다이렉트로 등기 내줘라고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미 전 사람이 완성시켰죠. 얘가 이미 20년 완성시켰잖아요. 근데 점유 효과는 승계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등기 청구해야 되냐, 얘한테. 비록 32년 인정되더라도 이미 완성시킨 전 점유자를 대신해서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이 청구해서 누구 앞으로? 지난 전 점유자 A 앞으로 등기를 낸 다음에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와야지. 직접 등기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직접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효과 승계 안 되기 때문에. 자, 정리. 지난 전점유자 사례 문제 둘 때 이미 전점유자 20년을 이상을 점유했어요. 그 다음에 완성시킨 다음에 점을 승계시켜줬어. 그러니까 현 점유자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완성시 전점을 대신해서 전점유자 앞에 일단 등기 낸 다음에 다시 이전을 깨와야지. 다이렉트 등기 청구할 권리는 없다.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현 점유자는 지난 전 점유자 점유 효과는 승계할 수 없다라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사례 문제 첫 번째 사례 문제, 두 번째 사례 문제 내볼게요. 그런데 지난 전 점유자가 20년을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17년 점유했어. 사례 문제 이렇게 줘요. A라는 사람이 17년간 점유하다가 7년 전에 물려줘서 B가 7년간 점유하고 있다. 합치면 몇 년? 24년. 근데 20년을 누가 완성시켰어요? 20년 누가 채웠어요? B가 채웠죠. 이때는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다이렉트 직접 등기 청구가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만 나올 수 있어. 지난 전 점유자가 이미 20년 완성시킨 다음에 점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완성시킨 전 점유자 등기를 낸 다음에 다시 등기를 해야지. 직접 청구가 안 되지만 자기가 물려받아서 20년을 채워버렸어 지금. 20년 못 채웠잖아 얘가. 이때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네요. 어렵지 않잖아요. 됐어요. 요 정도까지만. 그러면 이제 심화가면 제가 2개 정도 더 첨가시킬 거예요. 사례를. 그 정도예요. 그 정도까지만 해도 다 70점, 80점대 가는 거야. 그 이상이 나와버리면 너무너무 어려워. 그렇게 안 나와요. 어쩌다가 뭐 10번보다 한 번 나오겠지. 자, 넘기시면 등기부 취득시효 320페이지예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한 어디를 체크하시냐. 321쪽에 2번에 10년간 점유할 것. 그 10년 밑줄 거기다 별표 하나. 그 다음에 그 4번에 선이 무과실의 점유. 거기다 별표 하나. 요 두 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 한번 볼게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잘 나오진 않아요. 왜 잘 나오진 않냐면 요즘 출제 경향에 비춰볼 때 한 2년에 한 번 취득시를 묻는데 물으면 내가 좀 적어준 등기 청구권 얘기 아니면 전에 승계 얘기 아니면 하나 빠진 거 있어요. 수용당하는 얘기 같은 거 빠졌어. 심화해서 채울 거 좀 어려운 문제. 그 정도 묻지 등기부 취득시 물을 시간이 없어. 두 문제를 못 내기 때문에. 2년에 한 문제 내는데 가장 어려운 데를 본질적인 내야지 여기 낼 수가 없잖아. 그래도 어쨌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죠.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어쨌든 내 앞으로 등기 난 다음에 몇 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얻는다. 단 등기하라. 단 등기하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선등기야. 선등기. 이미 내 앞으로 등기가 나야 돼.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는 거지. 10년 지난 다음에 등기 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등기부 취득시효 이 등기 어떤 등기냐? 내 앞으로 난 등기. 현재 등기 떼어보면 내 앞으로 등기 돼 있어. 내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이것이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소유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이 어떤 생각 한번 쳐볼게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등기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이것도 자주점유가 있어요. 자주점유로 10년 20년 10년이죠. 10년은 물론 이제 계속된 점유. 그리고 공연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그리고 선의로 그리고 무과실로. 등기부 취득시효는 내 앞으로 등기 났다면 설령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도 10년만 지나 소유권 얻어 10년 단축해줘요. 그 대신 공연 평온에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는 없는 거예요. 20년짜리 점유 취득시효에는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 아니야. 등기부 취득시효는 기간은 10년은 단축시켜주지만 공연 평온에 뭐가 추가된다? 선의 무과실이 추가된다. 요게 더 두 개가 추가되는 거야. 요게. 요 10년이 어떤 10년이냐? 10년은 꼭 내 앞으로 등기 난 기간 10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에 따르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꼭 내 앞으로 등기 난 게 10년이 아니더라도 이 등기 기간도 지나간 전 등기 명의인의 등기 기간이 승계, 합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어디 의미가 있는 거냐? 아니 왜 내 앞으로 등기 났는데 이 등기가 왜 무효인 등기냐? 여기부터 출발되는 거야. 현재 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 난 것이 유효한 등기라면요. 내가 소유자잖아. 근데 등기 나더라도 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 나더라도 이 무효인 등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대한민국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이때 써먹는 거 이때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어서 등기 믿고 거래하는 사람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 등기 제도는. 그 공신이 없던 현실에서 이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공신이 없어서 믿고 거래하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을 그나마 이게 보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인데 보세요. 토지가 있어요. 임야 3,000평이에요. 임야 3,000평짜리 토지인데 소유자 누구냐? 소유자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은 지금 미국 나가서 20년째 생활하고 있어. 미국 나가서 20년째 생활하고 있어요. 잘 들어오지도 않아. 하지만 명의는 한국에 땅을 두고 가서 이게 선산. 갑의 선산이야. 자, 그런데 이런 사실 모두 알고 있는 동네 사람 을프로가 기회는 뭐다? 기회는 찬스다. 한 번 사는 인생. 얘들 미국 나가서 선산 3,000평이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우주문 통해서 매매계획서 다 꾸미고 거미계획서 꾸미고 인감 다 꾸며서 이번 원인은 매매, 소유권 이전하고 등기 낸 게 언제냐? 예를 들면 등기 낸 게 2009년이에요. 원인은 매매, 소유자 을프로 등기됐어. 금매물
팔아먹으려고 한 거잖아. 지금 언젠간 들통 나잖아. 그랬더니 여기다가 팻말 붙여놨어. 이 토지에다 급세일. 급세일. 매우 급함. 말만 잘하면 팍팍 깎아줘. 얘 돌아오면 걸리잖아. 지금 이 우주문세잖아요. 그래서 시대보다 훨씬 싸게 요거를 2010년에 소유권 이전 2010년에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가지고 있자 땅값 많이 오르니까 다시 얘가 2017년에 정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2017년부터는 현재 정이에요. 현재 소유자 정이야. 이게 2020년에 문제가 됐어. 2020년 얘가 미워서 한국에 있는 그 재산 좀 정리해야겠어, 이제. 정리해야지. 뭐 왔더니 땅이 여기가 있네? 봤더니 2019년에 위조돼서 넘어간 것이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상대로 소송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가잖아요. 진짜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토지 반환 청구 소송. 판사님 매매한 적 없습니다. 다 위조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위조된 거라면 이 을프로명의 등기가 유효인 등기, 무효인 등기? 무효인 등기야. 그러면 등기는 내 앞에 이렇게 하면 무효가 되면 무효가 어떻게 되는 거야? 끝까지 따라오는 거야. 얘도 무효인 등기야. 등기 믿고 거래했다고 소유권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등기라는 것은 내 앞에 등기 하자 생겨버리면 하자가 끝까지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얘가 믿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신력 없어 등기배는. 등기 믿고 거래했다고 소유권 취득 못해요. 얘가 믿을 건 유일하게 등기부 취득시효야. 그러면 내 앞에 등기란 기간은 3년 빼기 안 돼 지금. 이때 문제가 됐으니까 이 소송이 들어왔으니까요. 내 앞서 2010년까지 합쳐버리면 2010년에 칩시다. 요거 2021년에 들어왔다 칩시다. 올해 들어왔다 칩시다. 얘까지 합치면 20년 돼야 안 돼요. 되잖아. 10년 돼야 안 돼요. 되잖아. 그래서 꼭 내 앞에 등기한 기간 10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내 앞선 등기가 합쳐서 10년이어도 좋다. 10년 지났으면 등기부 취득 되는 거야. 근데 등기 기간도 승계를 할 수 있어. 응? 그러니까 현무조건은 뭐냐? 내 앞으로 등기한 기간 각각을 요구한다면 안 돼. 응? 내 앞으로 등기한 10년 각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10년이어도 좋다. 기간을 합쳤을 때는 그 대신 하자도 승계 받으라는 거예요. 하자도 그 대신. 얘 브로커예요, 브로커 아니에요? 브로커 아니잖아. 브로커 아니면 얘는 악의가 아니잖아요. 얘 문제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하필이면 되게 넘어간 것이 2012년이야. 2012년. 12년에 넘어왔어. 얘 2017년 샀어. 2021년에 나타났어. 그러면 얘까지 합쳤어. 합쳐도 이날로 보면 10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얘 안타까워. 안 돼. 그러면 얘까지 합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등기 기간은 내 앞사람을 합칠 것인지 내 전전까지 합칠 것인지 내 전전적 합칠 건 네 마음대로 선택해. 얘까지 합쳤어. 얘까지. 전전까지 합쳤어. 그러면 2009년이니까 2021년, 10년은 되죠? 기간은 10년 되지만 얘 하자 있어, 하자 없어요? 하자 있잖아. 얘는 하자 있잖아. 브로커 자신이잖아. 선의가 아니잖아. 등기부가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기를 떼갖고 야, 내가 땅을 샀는데 내 앞사람이 뭐 위조한 것을 뭐 판 것을 전매를 내가 샀대. 근데 무슨 소장이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저 평택 법원에 출석하라고 하나 억울해. 하필이면 내 전 사람들, 내 전전 사람이 위주범이 꼈대. 그러다가 상담하면 뭐라 얘기해 줄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만 나는 거야. 등기법 시간에.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공신이 없다는 생각만 나.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과 진실한 소유자 충돌하면 진실한 소유자 수십 년 만에도 땅을 찾아가는 거지.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하는 거 아닌데? 일단 그래요. 그럼 맞아, 원칙은. 야, 등기부 등록만 떼갖고 와봐. 등기 취득시 한번 봐보게. 네 앞으로 등기한 기간 10년 안 돼. 얘까지 등기한 기간 합쳐 10년 돼.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야. 등기부 취득 되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서 인정되면 원시 취득이야. 소유권 최초로 만든 거로 봐. 그래서 우리가 공신력 없는 현실에서 등기 믿고 거래하는 사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등기부 취득시효 제도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돌려줘야 돼. 이게 되면 소용 얻는 거야. 이해되죠? 원칙이니까. 하지만 얘까지 합쳐갖고는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요.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어서 진실한 소유자는 수십 년 만에도 땅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건 이론적인 얘기지. 이게 우주범이 껴버려서 전매되기 시작해서 이미 십수년이 지나가 버리면 그 우주범 빼고도 남은 애들이 합쳐서 10년이 돼버리면 등기부 취득시효 때문에 실제로 땅을 못 찾아와요. 이해되죠? 이완용이 증손자가
땅이 엄청 많아요. 이완용이가, 이 매국노가. 그래서 소송 한 300건 냈어. 300건 냈는데 2건 이겼어요. 2건. 298건은 졌어요. 290건 왜 졌을까요? 등기부 취득시효. 이게 이완용이 땅이었지만 막 옛날 매국노 뭐 일제 해방되면서 막 대충 위조해서 위조범들이 전매전매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위조범 빼고도 10년이 다 넘는 거야. 그럼 2건 왜 졌느냐? 청주에 있는 땅이랑 인천 부평에 있는 땅을 졌는데 이완용이 땅을 국유로 해버렸어. 국유로. 그냥 국유로 해버렸어요. 근데 국유가 된 근거가 없잖아. 보상금 준 적도 없고 수환 적도 없잖아. 그럼 국가는 악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국가에서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럼 그걸 찾아갔단 말이야. 그거는. 이거 찾아가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지. 이 매국노 땅 줘도 되겠냐? 특례법 만들자. 그래서 이제 친일파들은 못 찾아가 만들자. 이렇게요. 지금도 친일파들이 잘 살아요? 독립운동하면 3대가 가난해. 매국을 하면 친일을 하면 3대가 늘어져. 자, 어쨌든 기간도 승계되는 거다. 꼭 내 앞으로 등기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앞사를 합쳐서 10년이어도 좋다. 그럼 말을 편할 때 취득시에서 점유기간도 현 점유기간도 승계할 수 있지만 등기기간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을 승계하면 역시 하자도 승계받으라. 그 대신.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이야. 이 선의 무과실은 10년 내내 선의무과실 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만 선의무과실은 되냐. 10년 전에 점유 개시 시에 이때만 선의무과실면 되는 거야. 10년 내내 선의무과실은 얘기가 아니야. 그 얘가 이렇게 그렇고요. 땅을 샀어. 자, 2010년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싸게 사서 이렇게 냈어. 이렇게. 땅을 사서 등기 내고 점유를 넘겨받았어. 그때는 몰랐어요. 아, 참 땅도 싸게 샀다. 얼마 급한 매물이면 돈이 얼마 급하면 시세보다 50% 이하로 파냐? 등기 냈어. 그래서 넘겨받았고 점유를 승계받고 등기 냈는데 1년쯤 지나서 알게 됐어요. 1년쯤 지나서. 아, 이름이 불호가 뭘까 맨날. 이름이 불호? 을불호? 써봤어요. 을불호? 커. 써봤더니 불호커네. 아니 내 앞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걸 알게 됐어. 남의 땅 위주에서 지하부 등기하는데 나 다 팔아먹은 거야. 악이 됐죠? 관계없어요. 언제만 선의무과실하면 점유 개시시. 그때만 선의무과실하면 그 후에 악의가 되었더라도 그게 알게 됐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얘 맨날 기도하고 있어. 제발 10년 드디어 2019년에 1년만 더 지나면 소장이 들어왔네. 소장이 어느 날 끝났어. 10년 그렇죠? 뭐 10년 내내가 아니야. 이때만 있는데 다만 뻔한 데서 많이 틀려. 잘 봐보세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간 공연, 평온, 선의, 무과실까지 구비해야 되는데 이때 선의, 무과실이란 10년 전에 등기 시에 10년 전에 등기 시에 그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족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지금 등기 시에 그랬잖아. 틀렸어요.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사항이지 뭐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등기하는 사항이 아니야. 10년 전에 등기 낼 때 그때 선의 무과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에 이 점유를 넘겨야 점유를 넘겨받을 때 이때 선의 무과실 한다는 거야. 즉 선의 무과실은 점유하는 사항이지 뭐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등기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시에 그럼 이미 땡. 얼마나 숱한 분들이 이 안에 또 뭐 했을까? 눈물을 뿌렸을까? 항상 여기 속이는 거야. 점유 시에 이때 요한다는 거지. 등기 시에 틀리는 거예요. 이때만 손님 마시면 돼요. 점유하는 상이지 그런 상이 아니다. 또 여기까지는 추정해줘요. 우리가 점유자한테 추정하는 거 뭘 추정해준다 그랬어요? 제가 자주, 공연, 평온, 선의, 계속은 추정해준다. 하지만 점유자한테 뭐는 추정하지 않는다.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아. 이 무과실은 등기부 취득시효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하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추정 안 해줘요. 그럼 내가 등기부 취득시효하려면요. 판사님, 저 무과실입니다. 잘못 없습니다. 나 내 앞선에 부록한지 몰랐습니다. 이 무과실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무과실만은 추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선의까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으나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하라. 추정하지 않아요. 이건 추정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됐어요. 완벽해요. 그렇지만 여기 단다시면은 간단히 보셔야 돼. 물론
제가 심화 들어가면 이중 보존 느낌 문제 이런 건 다 정리해 드릴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본 강의할 때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 선생님도 선생 성격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물을 우리가 물고기를 건져야 돼. 그게 점수야. 그럼 저는 먼저 큰 그물을 먼저 짜야 된다 봐. 듬성듬성하지만 큰 고기보다 잡아야 돼. 큰 고기는 걸려. 큰 고기가 뭐예요? 일단 60점. 응? 이게 된 상태에서 다음번 들어가면 여기 이제 코를 또 짜야지. 작은 고기도 잡아야지 점수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또 한 코스 들어가면 또 짜야지. 가능한 8점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고기, 짜나 가다가 시간 없어서 다 못 짰어. 못 짜면요. 큰 고기는 걸려야지, 여기서. 근데 꼼꼼한 선생들은 처음부터, 이 그물이야. 처음부터 다 짜. 짜 들어가야 돼. 짜다가 여기쯤 가면 포기한 사람이 이제 50%. 너무 양이 많으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방식이 다 다른데 전 체화 경우에도 일단은 짜다가 못 짤 수도 있어. 그럼 여기는 많이 건지지. 민총까지는 내 자신 있어. 물건까지는 더 자신 있어. 내 7점, 8점짜리 문제도. 시험생은 못했어. 그래도 여기 걸려야지. 근데 이렇게 짜 들어가면 짜다 포기를 해. 이거 아무것도 못 건져. 잘못하면요. 그래서 일단 굵은 거를 먼저 짠 다음에 큰 고기 먼저 건지고 다음번 가면 중간 고기 건지고 다음번 가면 더 세장 건지고 코스가 남았지 않겠어. 그러다가 못하면 한 대까지 하다 가면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짜 들어가면 사람들이 질려갖고요. 완주를 못해. 먼저 우리 큰 고기부터 건지는 거야. 별별 3개, 2개 친 부분만 갖고도 우리는 60원 실점대 일단 들어가는 점수는 맞는 거예요, 일단은요. 자, 보시죠. 심화에서는 나름대로 할 게 있어. 그 다음에 어디다 심화를 하나 적어놓냐면요. 이 다음에 어디서 한번 볼 것이냐. 우리 교재를 보면 326조 호나 가공 부합 이런 건 다 동산 얘기야. 시험은 잘 안 나와요. 부동산을 선점하고 부동산 습득한다는 말 없어. 다 동산 얘기다. 근데 부합 얘기 나올 수 있는데 326쪽에 5번에 부합의 특수 문제 여기다 별표 하나 씻는 별표 2개 심화로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냐. 오히려 중개합법을 먼저 보고 와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의 건물은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는 부합하지 않는다. 응? 하지만 토지의 지하시설은 부합한다. 이런 얘기들 이 다음에 중개합법 실무에 좀 봐요. 오히려 민법에서는 한번 단다시 문제를 정리해드려요. 심화에서. 그 내가 왜 심화를 왜 써놓냐면요. 안 써놨는데 왜 써놓냐. 내가 막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걱정할까 봐. 다 계획대로 가는 거야, 지금. 계획대로 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쓰라는 거야. 막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나? 네. 딱 보면 알아요. 자, 넘기시면 공동소유 너무너무 중요하죠. 공동소유 빠진 적이 없는데 그 중에서 공유예요, 공유. 지금 연속 4년간 소유권이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공유 파트는 22회부터 30회 10번 본 시험에서 9번 나왔어요. 공유는 고정이야, 고정. 공유 파트. 자, 여기서 337쪽에 공동도 비교란 도표 있어, 비교. 공유 합의총회 비교.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초강의 참조. 기초강의에서 제가 합의총회 문제 끝내버렸어요, 기초지만. 왜? 잘 안 나오는 파트인데, 30년에 한 번씩 나오는 파트인데, 합의 민법상 조합재산이 뭐고 총유 종종 땅이 뭐고 하면서 이건 끝내놨어요. 요거 한번 시간 되시면 1.5배속으로 다시 한번 찾으셔서 공동소유 파트 클릭하셔서 요거 들으시면 15분이면 들을 거예요. 요거 한번 들으셔야 돼. 자, 공유 파트인데 특히 공유 파트에서도 338쪽에 미리 별표부터 쳐놓는 거야. 공유 지분의 별표 하나. 339쪽 맨 3번에 공유 사이의 법률관계 별표 3개. 3개. 반드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쭉 넘기신 다음에 쭉 넘기시면 야, 별표 3개 친 게 페이지가 무지 길다, 야, 지금. 345쪽에 5번. 공유물 분할 별표 2개. 공유는 3파트를 볼 줄 알아야 돼. 공유 지분 이야기, 공유자들의 내부 관계, 공유물 분할. 중요도는 체크해놨어요. 이렇게 체크해놓은 다음에 10분 쉰 다음에 공유를 중심으로 여기 설명 들어갈 거예요.